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구러지는가 싶으면 회방꾼처럼 등장하는 코로나19의 복병, 이번에는 영생교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영생교 시설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 오늘 하루 40명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환자가 이제 1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을 가봤더니 이런 집단 감염이 터진 상황에서도 방역 조치는 허술했습니다. 먼저 임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영생교 승리재단. 마스크를 쓴 채 짐을 든 남성 2명이 119 구급 차량에 탑승합니다. 병상 배정을 받기 위해 건물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코로나19 확진자입니다. 4층 꼭대기가 이제 기숙사인데 거기 남자분들이더라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병원 가는 거. 영생교 내 감염 확산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영생교 기숙사와 영생교가 직접 운영하는 공장 등에서 신도 3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확진자로 지목된 교인이 강사로 일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학생 1명과 가족 3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영생교 관련 누적 확진자는 96명으로 늘었습니다. 단 며칠 사이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한 건 최초 확진자인 50대 학원 강사의 검사가 늦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영생교 교인인 이 강사는 지난 3일 기침 등 증상이 있었는데도 나흘 동안 강의 등 일상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학원 학생이 확진되자 검사를 받았는데 그 사이 학원 학생과 그 가족, 특히 이 강사가 거주하는 기숙사에서 빠르게 확산된 겁니다. 확진자가 나온 뒤 부천시의 대처도 허술했습니다. 건물 전체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고 폐쇄했다는 설명과 달리 입구 출입문은 오늘 오후까지도 열려 있었습니다. 폐쇄가 된 게 맞아요?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럼 거기 사람이 드나드는 거를 제한할 방법은 없어요? 그거는 저희가 집합금지 명령으로 나갔거든요. 통제하는 사람도 없어 교인들은 자유롭게 건물을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저를 자주 가고 싶어서 그러는데 혹시 그런 사람들한테 불쌍했을까? 영생교는 한 달에 한 번 부천에서 지역 신도들이 참석하는 기도회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측은 이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혀 현재 제출된 교인 명단 외에 다른 지역에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영생교 측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집단 감염이 발생한 데 사과하고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생교는 주류 개신교에서 이단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과거 신도 암매장 혐의로 교주가 구속됐던 그 영생교가 맞습니다. 교주 조희성이 숨졌지만 지금도 전국적인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2의 신천지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이재민 기자입니다.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 구세주인 자신을 믿으라며 지난 1981년 조희성 씨가 만든 영생교. 이 사람이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태풍을 불어오지 못하기도 하고 전 세계 공산주의가 없애기도 하고. 하지만 90년대 초반 교주 조희성 씨는 신도들 헌금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새 재단을 지으니까 한 사람한테 100만 원씩 건축 헌금하라고 그랬죠? 바로 세 번째 지금 작정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신도 여러 명이 행방불명됐고 살해당했다는 폭로까지 나오면서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후 영생교 신도들로 보이는 암매장 유골들이 잇따라 발굴됩니다. 영생한다던 교주 조 씨는 살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 2004년 심장마비로 숨졌고 영생교도 잊혀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영생교는 또다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조 씨 사망 이후 영생교는 부인 이영자 씨가 총재를 맡아 이끌고 있습니다. 영생교는 조희성 교주가 아직 살아있다고 믿으며 예배당에 사진을 걸어두고 있습니다. 사망을 이긴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는 존재다. 영생을 얻은 영생을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존재하는 영생교 지부, 이른바 재단은 공식적으로 34곳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년 전 신도 수가 2,000명이라고 조사했는데 지금은 200여 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생교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부천 승리재단 교인이 139명이라고 밝혔는데 대부분 고령자로 보입니다. 노인네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한 명씩 이렇게 들어가는 거를 내가 보기는 봤거든요. 뭐 예배드리고 저기 찬송 소리가 들려요. 영생교 승리재단은 지난달 18일부터 예배를 진행했고 시청 조사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나 이런 대표자분이 또 안 계세요. 영상물만 틀어놓고 각자 멀찌감치 떨어져서 기도를 해요. 다만 방역 당국도 교인들의 단체 생활까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확진자가 59명이나 쏟아져 나오면서 기숙사는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됐습니다. 부천시는 영생교가 제출한 명단 외에 드러나지 않은 교인이나 출입자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으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식약처가 우리의 첫 번째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최종 허가했습니다. 65세 이상을 포함해서 만 18세 이상 성인이 접종하는데 안전성과 예방 효과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신 65세 이상에는 신중하라는 주의사항을 넣기로 했습니다.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으로는 최초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최종 허가했습니다. 미국 등에서 진행 중인 3만 명에 대한 임상 3상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국내 접종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허가 대상은 18살 이상으로 효능 논란이 있던 65살 이상도 포함됐습니다. 65살 이상에게는 면역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접종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안전성과 면역 반응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허가 자체를 제한하거나 그 고연령층에 대해서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65살 이상에 대한 사용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의사항에 넣기로 했습니다. 이익 대비 위험도를 임상 현장에서 판명함으로써 결정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장 의료진의 판단으로 접종 여부를 결정하면 혼란이 있을 거란 우려도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번 주말쯤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열고 65살 이상에 대해 접종을 어떻게 할지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65살 이상의 접종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연히 리스크 베네핏을 따르면 베네핏이 많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사람 이게 50%만 되더라도 절반이 안 걸리고 절반이 안 걸리면 사망률이 확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접종을 위한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질병청은 요양병원과 시설에 접종 대상자를 추려 전산에 등록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각 시설에 필요한 백신 물량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75만 명분은 오는 24일부터 순차적으로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다음 날부터 병원과 보건소 등으로 공급됩니다. 질병청은 일단 첫 접종은 26일로 예정돼 있지만 하루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주말 영향이 사라진 수요일 확진자는 다시 400명대로 늘었습니다. 또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도 다시 2를 넘었는데요. 감염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한테 전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설 연휴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더 중요해졌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별 방역 대책이 선포됐던 지난해 추석 전날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77명. 그런데 설 연휴 전날인 오늘 발표된 확진자 수는 444명으로 5배가 넘습니다. 지난 추석보다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위험에 훨씬 많이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명절의 특징인 가족 친척 모임을 통한 감염 전파가 특히 우려됩니다. 실제로 설을 앞둔 서울 가족의 방문을 계기로 동네 주민들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강원도 화천에서는 확진자가 8명으로 늘어 주민 1000여 명이 전수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 또 추가적으로 또 이분들이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니까 기억 못하시고 이런 상황도 지금 배제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그 마을에 대한 전체 검사를 하는 거죠. 비수도권에 비해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걱정할 만한 지표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말 이동량이 한 달 전인 지난달 초에 비해 30%가량 늘어났고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숫자인 감염 재생산 지수도 1.0을 넘었습니다. 여러 사항을 종합해보면 3차 유행의 감소세가 정체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는 더욱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정부는 이번 설 연휴가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도록 부모님이나 친척 방문을 자제하고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입국 전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발 항공편 운항 중단 조치도 25일까지 연장되고 방역 강화 대상 국가도 확대됩니다. MBC 뉴스 김아영입니다.